이번에 미국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던진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기업가랑 투자자가 법적인 불확실성이 없이 체인 위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장까지도 하겠다라는 언급을 남겼는데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그동안 블록체인으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토큰을 발행하려고 했을 때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규제에 걸릴지 이런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었죠. 그렇기 때문에 XRP에도 수요가 별로 없었고 SEC랑 소송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돈이 잘 안 들어왔던 겁니다. XRP가 상승하려면 기관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관 자금이 크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XRP가 몇 년째 가격을 4,9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SEC 측에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줄여주겠다 이런 신호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온체인 자본 조달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IPO 신규 상장, 즉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것들을 온체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요, 앞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토큰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을 할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훨씬 더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리플 XRP 입장에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리플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과의 소송, 증권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리플 XRP가 만약에 증권으로 분류됐을 때 엄청난 제약이 따르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SEC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모든 토큰이 증권은 아니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에 따른 경계선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XRP 투자자한테는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었던 불확실성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앞으로 단순하게 코인을 사고 파는 걸 넘어가지고 거래, 대출, 그리고 스테이킹까지도 이런 서비스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국가가 허용하는 이런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장차 비전까지도 제시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은행 어플에서 송금도 하고 예금도 하고 카드도 쓰는 것처럼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슈퍼 어플에서 규제 안에서 허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XRP가 포함된다면 어떨까요? 그에 따른 활용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물론 여기에는 기대감과 함께 주의할 점도 있겠습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실제 세부 규정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혹시라도 XRP가 여전히 규제 틀 안에서 제한을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나버린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XRP 가격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만 봤을 때 지금의 발언은 XRP한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속보 자체가 앞으로 블록체인 금융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XRP가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 변동은 오히려 작은 파도일 수도 있겠고 더 큰 흐름들은 이제부터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 가지 알고 계셨으면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 영상 통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영상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시장 자체가 분명히 유동성 장세죠. 근데 단순하게 돈이 풀리니까 무조건 상승장이 이어진다? 이렇게 쉽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유동성 자체가 위험한 유동성이기 때문인데요. 상승의 길은 분명히 열려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제로로 가는 게 아니죠. 3% 수준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금리가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대표 자산이 먼저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리플, XRP 같은 이런 실제 사용 기반 코인들이 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씩 금리 불확실성들, 국채 금리 폭등이 터지면 어떨까요? 그 순간은 어김없이 비트코인의 조정이 몰려오고, 비트코인 하락하면 XRP 어떻게 돼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죠? XRP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요,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XRP 만원, 10만원, 100만원 갈 거다, 이렇게 무조건 간다라는 말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위험의 순간에 미리 파악할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XRP가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는 그 중간중간에도 폭락은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과거 차트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어땠습니까? 폭락도 있었고 폭등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장기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면 주식이 흔들리죠. 그럼 이어서 코인 시장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봤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좋은 매수 기회가 되어 왔었고,
최근에도 XRP 어땠어요? 3,800원 라인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3,850원 라인 매수 타점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점 수익 보고 계시죠? 이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마다 결국에 다음 사이클에서 더 높은 고점을 만들었고 XRP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정 속에서 오히려 고래들이 물량을 모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체인 데이터로서 계속 확인했고 지금 당장 그냥 영상 끄시고 차트만 보셔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XRP의 상승 과정이 있어서 폭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폭락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이 금리로서 시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어려워도 금리를 인하시키면 어떻게 해요? 자산 시장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떠올려보세요. 미국 경제 최악이었죠. 비트코인은 그때부터 역사적인 랠리 신고가 경신을 이어나갔습니다. XRP도 2차 급등 사이클 만들었습니다. 돈의 방향들이 은행에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뭘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물가는 아직 불안하죠. 고용시장 어때요? 흔들리고 있죠. 이거를 이중 쇼크라고 부릅니다. 미국 연준 측에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이 고용을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진퇴양난의 구조에 빠져 있는 거고 이런 혼란이 크면 클수록 비트코인과 XRP 같은 뉴스 한 줄에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용지표가 악화되면 금리 인하한다. 이런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고요. XRP가 동반 상승할 겁니다. 근데 며칠 뒤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어떨까요? 바로 조정이 오겠죠.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일본 변수까지도 얽힙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동안 일본은 어때요? 금리 올리고 있죠.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게 되면은 엔캐리 자금까지도 뒤집히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 이럴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동시에 안전자산 내러티브로서 다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XRP는 어떻습니까? 이 글로벌 결제망에서의 실제 사용 기대감 때문에 매수 기회가 열린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 입장에서 정답은 뭘까요?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해 두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 남들이 공포에 매도하는 순간 비트코인 XRP를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위험한 유동성 장세는 결국에 기회의 장세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5년과 2026년은 분명히 우상향하는 장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매끄러운 직선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를 몇 번씩 통과하는 이런 산맥과도 같은 길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험한 유동성 장세요. 두려움보다는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락하는 순간 그때부터 비트코인과 리플, XRP 같은 자산들이 오히려 우리 구독자분들의 기회를 열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다뤄본 지가 조금 오래됐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중국의 알리바바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엔트 디지털 측에서 에너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모가 무려 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인데요. 이게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니라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같은 이런 1,500만 개가 넘는 신재생에너지 장비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발전소 기계들이 돌아가는 기록들을 모두 다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걸 자산처럼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실물자산 토크나 RWA라고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이라거나 채권, 금, 심지어 에너지 같은 실물들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는 막으면서도 이런 RWA 영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길을 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에너지 산업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서 중국식 블록체인을 모델로 삼겠다라는 전략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옆에 홍콩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도 내놓은 거고 지금까지는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퍼블릭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면은 자본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상 불가능했었죠. 이제 리스크 관리 책임만 갖추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내년부터 홍콩 은행들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에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홍콩이 다시 아시아의 암호화폐 수도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 본토랑 홍콩의 길이 다르다는 거겠죠. 본토는 RWA, 즉 실물자산 기반의 블록체인에 집중을 하면서 홍콩은 퍼블릭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봤을 때 따로 노는 것 같겠지만 사실상 이 두 흐름 자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하려면 결국에 국제적으로 교환 가능한 브릿지가 있어야겠죠. 퍼블릭 암호화폐도 역시 제도권 금융과 연결되는 다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리플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ISO 2002 같은 국제 결제 표준과 이미 맞닿아 있고 은행 네트워크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중국은 RWA를 키우면서 홍콩은 암호화폐를 허용을 하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자산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 이번 얘기 자체가 단순하게 중국과 홍콩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아시아 금융질서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런 신호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매매를 자주 한다라고 해서 혹은 오랜 기간 보유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복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적이 25승 24패인 선수랑 9승 1패인 선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선수가 더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즉 경험이 많다고 무조건 실력이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매매를 자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중요한 거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잠시 비를 피할 줄도 알고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방금 전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언제 올지 모르는 폭락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 미리 마련해 놓으셔라. 근데 많은 개인분들께서는 현금 비중이라는 이 제3의 종목을 너무 가볍게 보거나 아예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중요한 건 맞겠지만요.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현금 비중이에요. 현금을 일정 부분 들고 있어야지만 갑작스런 조정이라거나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내 투자 심리를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금을 들고 있으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기회는 다시 안 올 것 같다. 이런 불안감들이 몰려오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채널 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직접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현금을 쥐고 있는 이유는 불필요한 불안들 때문에 억지로 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용기를 내서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리플은 앞으로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근에도 많은 분들께서 단기 저점 왔을 때 혹은 하락 타점 나왔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때 더 매수할 걸 괜히 팔았네 이러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 현금 비중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두면은 오히려 하락장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제 기회가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서 여유 있는 투자 자체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금 비중은 단순하게 놀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 내 투자 심리를 버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가 돼줄 겁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여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도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 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